추미애 법무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 라임 사건 그리고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윤 총장은 결과만 통보를 받아라라고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총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건데 먼저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라임 옵티머스를 묶어서 같이 수사지휘한 거죠? 라임만 했나요? 라임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관련된 수사 따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윤 총장이 수사지휘하는 게 적절하지 않죠. 네, 이거는. 그다음에 또 라임과 관련하여서도 이게 과거에 윤 총장 장모에 왜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 신한저축은행 이사가 관여해 있었잖아요. 그 인물과 라임 사건에 연루된 그 회사의 대표와 대표이사 거기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그 해당 당사자가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저도 신속하게 윤 총장의 대검이 이 수사지휘권을 30분 만에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가족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라임 문제는요, 이 지난 엊그저께 일요일에 그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크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검 측에서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족 관련 3건하고 측근 관련 1건. 이게 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할까. 좀 예상을 좀 약간 뛰어넘는 조치였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그 건건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그 새롭게 나온 의혹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윤 총장이 8월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윤 총장을 감쌌던 사안들이에요. 감쌌던 사안들이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냥 아예 좀 사표 내고 나가라는 식의 압박성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부인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여기에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거 이게 2010년, 2011년 일입니다. 근데 윤 총장이 결혼을 한 거는요 2012년이에요. 근데 2012년에 결혼했는데 그 전에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을 때 배우자가 그리고 그것도 금융감독원에서 무혐의 처리가 이미 된 사건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졸렬한 처사가 아니냐. 이게 무슨 그 당시에는 가족관계도 아니었는데 이게 신연자제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 청문회 때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 국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말은 똑같이 그러면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이런 문제를 크게 생각했던 그리고 소윤 윤대진 검사 문제를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국힘당 쪽에서 그럼 지금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저는 인사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파헤치지 않은 거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당의 청문위원들이 파헤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걸 파헤치지 말라.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죠. 핵심은 봐줬냐 안 봐줬냐 이기 때문에 그건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무혐의 처리가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옵티머스 건을 보면
이 옵티머스의 전파진흥원이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8년 3월까지 748억 원을 투자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부적절 투자라고 지적을 받고 살펴보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옵티머스의 대표인 김재현 대표를 뭐 자본시장법,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에서 6개월을 수사해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도 수사 지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사건을 6개월 수사하게 했는데 무혐의 처리했고 그때 만약에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다면 1조 2천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의 문제잖아요. 저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개인적인 사감으로 공정한 그 국사를 만약에 처리한다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라임 수사나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야당 쪽에서 뭐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문제를 삼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좀 곡해를 하는 거고요. 뭐냐면 이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 2개 부서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내 가족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고하지도 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지휘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보고도 없고 지휘도 없는 상태예요. 이미. 그런 상태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불편한 사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미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거 헌정사에 몇 번 없는 거를 이런 식의 어떤 개인 망신주기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건만 더 말씀드리면요. 장모 요양병원 사건 이건 2013년이에요. 2013년인데 2013년이면 어떤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이고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뭐 해갖고 정권의 미운 털이 박혀서 어디 좌천돼 있을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법무부 수사지 그 문건을 보면 그때 이 장모 수사를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보고 받지도 않고 지휘하지도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걸 굳이 예.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하는 게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같이 연계된 이유가 뭐냐면 라임 사건 관련하여 DA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운영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잔고증명 위조했잖아요. 그 신한저축은행의 그 운영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삼 그 연계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기 때문에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장모 요양병원 때 박근혜 정부고 그때 윤석열 총장이 뭐 안 좋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마를 못했을 거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재판 받아보면 알게 되는데 이런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 탄압받았다는 그 큰 틀이 개별적인 검사들 인맥에까지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서면 지휘더라고요. 예. 그 서면 지휘가 앞으로도 관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전화해서 하지 말라 하라. 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거나 그동안에 그랬다고 생각되는 건 술자석에서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압박을 넣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지휘를 하려면 이렇게 서면 지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사흘 부분은 정도 이제 법무부의 감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흘 정도의 감찰을 통해서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게다가 이미 A 변호사 문제에 그 김봉현의 편지에 등장하는 A 변호사가 인정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이 인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룸사롱 접대가 있었다. 그리고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은 참석했다. 이거 팩트예요.
이게 개연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그 김봉현의 그 편지에 보면 야당 지검장 출신 정치인에겐 수억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이거엔 관심이 없더라. 오직 강기정 수석을 잡아서 권력형 게이트로 모는 쪽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실어 주려는 거다라는 요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야당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남부지검이 밝히는 순간 김봉현의 말 중에 사실이 또 특정되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근데 그게 조서엔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게 당사자들의 입에서 나왔고 남부지검이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3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로 사실로 특정할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그 남부지검 국정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후 5시 30분에 나온 법무부의 그 수사 지휘하고 많이 그 모순되는 게 있어요. 근데 참고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요, 요 전 보직이 의정부 지검장인데 그때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를 했어요. 그런 전력의 소유자고 이른바 검찰 내에서 친추미애 뭐 라인 쪽 인사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야권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 덮었다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이 8월에 정식 보고를 했고요. 또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그 뭐 술 접대 향응 이런 그 김봉현 씨가 수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그걸 그냥 누락시켰다 했잖아요. 근데 그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진술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장모를 기소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국감장에서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닙니다. 부분에 저 대한 반론 듣고 좀 다른 질문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 사안을 담당했던 건 송모 지검장입니다. 이분은 윤석열 총장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빼보세요. 그리고 팩트 골격만 남기면 이렇게 됩니다. 8월에 윤석열 총장에게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패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 정치인의 부패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치면. 그런데 그 사건을 그 당시에 법무부의 그 반부패 부장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만 누구 알고 있었냐? 수사검사, 그 남부지검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만 알았던 거예요. 물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대입하면 복잡해지는데 뼈대만 놓고 보면 누구건 일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반부패 부장이 몰랐어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 중요한 사안이 보고도 안 됐어요. 그리고 보고받은 사람은 윤석열 총장뿐이에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일처리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꾸 사람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 뼈대만 놓고 보는 게 오히려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관련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사안들을 쭉 봤을 때 공수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더 힘을 더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특검은 요 수사 지켜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사를 이제 원래 그게 국힘의 오랜 논리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특검하는 거 안 맞다. 그러니까 수사 끝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특검하자. 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수사하건 전 특검이 임명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법조계 인맥인데 그 검사가 정말 만약에 검사의 그 비리가 있었다면 술자리 향응이 있었다면 근데 이번에 많은 국민들은 뭐 술자리에 검사들이 많이 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한 풍경으로 드라마와 영화와 뭐 얘기와 막 돌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걸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최근에 끝난 비밀의 숲이란 드라마에서 보면 검사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내부에서 그 검사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는 왕따가 되고 완전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예. 되는 이 분위기에서 저는 딴 건 다 모르겠습니다.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수사 안 해도 돼요. 공수처가. 오직
검사만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빨리 출범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드라마의 네네. 한 설정에 좀 불과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미 이제 어제 그 대검에서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나서 37분 만에 수용한다. 라임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걸 대검 측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특검이 이루어지더라도 좀 그 시간을 두고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좀 무리해서 수사지휘권을 지금 발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지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네. 무리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지금 아까도 그 우리 연합뉴스 여기 리포트에 나왔는데 채널 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이잖아요.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몇 달 전에 그거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뭐라고 그랬죠?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예 의혹도 빼버리고 문제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다. 아주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키고 윤석열 총장에 그걸 박탈을 했습니다. 권한을.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채널 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이거 관련해서도요. 이게 만약에 법무부가 그 얘기했던 거 거의 김봉현 씨의 얘기를 거의 그 의혹을 그대로 100% 받아가지고 그게 의혹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닌 걸로 드러나면은 추미애 장관은 거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안 하는 거는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무책임한 처사다. 아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저는 검언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하고 기자가 만나서 거기서 유력 정치인을 욕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라임과 관련해 운운하고 이게 유착 아닙니까? 뭐가 검언유착입니까? 부산까지 쫓아내려가서 기자가 특정 그 한모 검사를 만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쏟아낸 그 녹취록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언유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검사들의 태도, 수사받는 검사들 이게 문제지. 저는 왜 그렇게 야권에서 그런 검사들의 잘못된 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느끼시는지 그걸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게이트냐 권력형 게이트냐 이렇게 이 주장하는 것도 여야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니, 검찰이 이건 뭐 정치권 이건 잘못이 있으면 그건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예를 들어 처벌하고 이러면 안 되죠.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되죠. 우리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누군 봐주고 누군 뭐 때려잡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 게이트라고 이제 주장하고 지금 뭐 그 술자리 접대 향응 뭐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그 세 사람 중에 2명을 뭐 특정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사실 확인해 보고요. 사실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아까 그러니까 저는요 간단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잘못했으면 책임 안 지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직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서 실명 일등 공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 해당 국회의원들 실명 공개됐던 그 국회의원들 당사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었던 일종의 뭐 그런 해프닝이라고 하는 게 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유모 의원께서는 변명을 그렇게 했더군요. 뭐 지적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음해 목적은 없었다. 저는 음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은 음해 목적이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이호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사실 거기에 투자할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호철이라는 이름이 참여정부의 전 민정수석이니까 끼워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야당
쪽 인사들의 동명이인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여당 쪽 의원과 여당 쪽 인사들만 콕콕 찍어서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의원이 그 명단 다 보고 거기에 야당 쪽과 동명이인 좀 찾아내서 오늘 공개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수현이라는 이름은 여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민주당이 왜 그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안 없애는지 그 부분을 이해할 길 없습니다. 이런 거 다 면책 특권 뒤에 숨은 저는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뭐 민주당- 이제 이것도 예. 이제 잘못된 폭로로 나왔고요. 또 그 열린 민주당인가요? 그 김진애 의원이 뭐 그 강남에서 술 접대 받은 3인 검사 이런 그것도 완전한 허위로 그쵸. 드러났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암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 적용돼서는 안 되고 그 응분의 책임을 둘 다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하기로 또 오늘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공개 사과에 당 차원의 뭐 징계 뭐 이런 조치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요. 그러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차별, 무책임한 허위사실 폭로하는 거는 어느 당이 됐던 거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응분의 그 뭐를 치르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국회의 자정을 위해서 맞다 하고 제발 그 남의 당에만 그런 잣대를 대지 말고 본인들 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아니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어디건 저는 면책특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잘못 폭로했다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유상범 의원도 책임지셔야죠. 근데 국회 윤리위 제소하는 건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그 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게 왜 생각합니다. 봐주겠다는 뜻인가요? 국회 윤리위에서 예. 그 윤리위 의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똑같아요. 그렇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다고 공수처 출범하자고 주장하는 논리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을 뭐 어떻게 징계한다? 그건 뭐 똑같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윤리위 제소와 그 당사자들의 사과는 또 별개잖아요. 사과는 뭐 그러면 그 서민들이 사시다가 뭐 이런저런 잘못해놓고 사과하면 끝나는 적 있습니까? 대개 서민들은 다 법적 책임을 지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악화로 인해서 좀 중단됐었던 판문점 견학이 이제 다음 달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시점에 대해서 야권은 지금 뭐 그 공무원 피살 사건 다 해결되지도 않은 이 시점인데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그리고 대상도 연령도 낮춰졌고 뭐 대규모로 갈 수 있었던 것을 개별적으로 갈 수 있게 좀 완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걸 뭘 논란을 합니까?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판문점 가서 북한군의 만행을 가르쳐라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걸 갖고 왜 논란을 삼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지금 시점에 마이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판문점 견학 갖고 그렇게 뭐 시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지금 국정조사 해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무책임했다. 그다음에 그 정부 자체 내 발표도 우왕좌왕하고 서로 상호 모순되는 발표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근데 그 국가의 첫 번째 임무를 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그건 그거대로 좀 철저히 좀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받고 정확히 지시하고 잘 처리하고 있다. 오히려 혼선은 야권과 언론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북이가 아니냐가 최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 그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월북자를 사살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특정된다면 이 사안의 논란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